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워먼 크로스 DMZ라는 단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단체는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 회원 29명은 지난 5월 북한을 방문했다가 경의선 육로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일약 유명세를 탔습니다. 세계적인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197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메리어드 코리건 맥과이어, 201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리머보이 등 유명 인사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을 방문하면서 주목을 받은 워먼 크로스 DMZ. 이 단체는 DMZ 걷기 행사 이후 북한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이슈화와 대북 제재 강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전개하는 등 놀라울 정도로 북한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워싱턴 DC에서 의회 브리핑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어 몇몇 미 의회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아무런 조건 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고,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는 북한이 지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북한 당국이 한국 군인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불행한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 것이라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최근 뉴욕 유엔 철치센터에서 개최된 유엔 평화포럼에서 이처럼 북한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주장들을 또다시 되풀이했습니다. 워먼 크로스 DMZ 회원인 정영견 유니언 신학대 교수는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WMD를 보유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미국에게 점령을 당했던 사례가 있는데 북한이 어떻게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지 청중들에게 반문하기도 했고, 엔라이트는 북한 정권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사만다 파워 유엔 미 대사,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 보좌관 등을 일일이 지목하면서 이들은 평화를 옹호하는 여성들이 아니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종북 성향 단체인 노드돌 회원들도 이 포럼에 참석해 워먼 크로스 DMZ 회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그렇다면 워먼 크로스 DMZ의 이러한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인권 NGO인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이 단체의 기획자이자 북한 당국으로부터 워먼 크로스 DMZ 활동의 승인을 받아낸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틴 안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먼 크로스 DMZ의 기획자 크리스틴 안이 과거 창립한 단체인 캘리포니아 소재 KPI나 코리아 연대위원회 등은 그동안 일관적으로 북한의 세습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비판을 거부해왔습니다.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의 할보르센 대표는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크리스틴 안이 지난 15년 동안 실시했던 다양한 언론 인터뷰, 기고문 등을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면서 안 씨가 지금까지 북한에서 발생했던 모든 문제의 책임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있다고 전가해 왔다면서 안 씨를 김정은 정권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이상적인 선전 요원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할보르센 대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워먼 크로스 DMZ 행사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참석하도록 설득한 것이 크리스틴 안의 최대 업적이며 이들이 단순히 평화를 구축한다는 좋은 의도로 행사에 참석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맹목적인 종북 성향 인사들에게 이용당해서 북한 독재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금홍기입니다. 워먼 크로스 DMZ 행사에는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종북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거짓 평화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먼 크로스 DMZ에 참석한 재미교포들의 면면을 보면 크리스틴 안을 비롯하여 신은미, 노길남 씨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LA 거주자 정현진, 뉴욕의 노드돌 간부 박혜정 등 미국 내 대표적인 종북단체 소속 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즉, 워먼 크로스 DMZ는 크리스틴 안 등 종북 인사들이 반전 페미니스트 운동 분야의 유명인들을 끌어들이고 이들을 방패막이 삼아 인권 탄압 등 북한의 반인류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북한이 주장하는 거짓 평화를 옹호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부 미국 참여자들이 조금씩 북한 정권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강압적이고 잔인한 가장과 같은 존재이며 독재자는 자신이 가족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바깥 세상은 더욱 열악하다는 의식을 주입시킨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는 워먼 크로스 DMZ 행태가 하루속히 중단되길 바랍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좋은 의도로 이 단체의 행사에 참여했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등 유명인사들의 진심이 더 이상 북한 정권 옹호에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이고 북한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가 북한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기독교 NGO를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인터셉트는 10월 26일자 펜타곤의 선교사 스파이라는 기사를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인도주의 국제 서비스 단체 그룹 HISG라는 NGO가 국방부의 극비 지원을 받아 기독교 선교 재단으로 가장하고 북한을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HISG를 창설한 일본계 미국인 K 히라미네는 자신이 국방부 소속 스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HISG를 통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재난 구호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합니다. 지난 2004년 12월 국방부 고위 관료인 윌리엄 보이킨 중장의 아이디어로 설립된 HISG는 기독교 선교사, 구호 활동과 중국인 밀 수입자 등을 이용해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HISG는 지난 2013년 해체되기 전까지 국방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히라미네는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 당시 민간 구호단체로서 신속하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5월 부시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NGO 연합인 인터랙션의 샘 워딩턴 회장은 미국 국방부 또는 어떤 정부기관이라도 NGO를 정보 수집 활동에 활용했다면 시민사회와 정부 간 신뢰에 위배되는 것이고 용납하기 힘든 일이라며 합법적인 구호 활동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압록강, 두만강 등 북중간 국경 지역에서의 불법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방해 전파를 송출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2일 현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 당국의 강력한 방해 전파로 인해 국경 근처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들이 일상적인 전화통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중국 당국이 북한 측에게 방해 전파 송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은 중국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국경 건너편 중국 이동통신회사가 설치한 통신 네트워크 설비를 활용해서 중국 쪽에 있는 사람들과 암암리에 전화통화를 해왔으며 북한 당국은 김정일 집권 당시부터 불순한 외부 정보 유입을 막고 탈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 차단을 위한 방해 전파를 송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인 지린성 창바이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북한의 방해 전파 때문에 휴대전화가 무용지물이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수개월 전부터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방해 전파를 송출했으며 이로 인한 불편함을 참지 못한 창바이현 주민들은 지난 8월 현 정부를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북한의 방해 전파를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바이현 정부가 맞은편 북한 양강도 당국에 방해 전파 중단을 요구하자 양강도 당국은 중단의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 금홍기입니다. 자유사조 유입을 다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북한 독재 체제의 폐쇄적인 속성이 북중 관계에서도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양측 국경 지역의 민심마저 흉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10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비난했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을 회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배포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ICC의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회부하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개된 결의안 초안은 유엔 제3위원회에 대해 북한 인권 실태를 다시 상기시키고 북한 정권의 책임자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반인류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이어 북한 전역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강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고문, 정치범 수용소, 이동, 사상, 양심, 표현, 집회의 자유 불허, 사생활 침해, 정보 통제 등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조종하에 유럽연합과 일본이 반공하고 인권 결의안 채택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초강경 대응으로 짓눌러 버릴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루즈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 2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정권이 5만 명이 넘는 노동자 해외 송출로 연간 12억에서 23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화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하루 근무 시간이 최장 20시간에 달하는데도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한 달 평균 120에서 150달러의 저임금을 받으면서 이마저도 대부분 정부에게 빼앗기고 있다면서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는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11월에 개최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 12월 본회의에서 강도 높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한국 ICNK 회원단체 및 남북문제 관련 단체는 유엔 총회 본부가 위치한 맨하튼에 북한 관련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요. 유엔과 국제사회에 북한 당국이 저지른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ICNK 및 관련 단체는 12월 2일부터 4주간 맨하튼 42번가에 위치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인접 번화가 두 곳에 광고판을 게시하고 뉴욕 시민 대상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및 국제사회에 북한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촉구함으로써 조만간 개최 예정인 유엔 제3위원회와 총회에서 논의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ICNK 회원단체 및 납북 피해자 가족단체들은 이번 맨하튼 광고를 통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자행된 북한의 납치 및 강제 실종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권 사무국장은 북한 당국이 한국인 516명, 그리고 일본인 17명, 태국과 루마니아인들을 포함해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납치를 자행해왔고, 이는 전 세계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인권 침해라는 인식에 기초해 본 광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1월 2일 고려 왕궁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북한 개성의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조사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외통위의 방북은 2년 만이고 국회 차원에서 여야 위원들이 함께 개성공단 이외 지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발굴 현장을 찾은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은 앞으로 남과 북이 협력해서 해야 될 것이 많다며 이런 생각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만월대 궁궐터는 지난 2007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유적 자료와 유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외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남북 공동 발굴 조사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통위는 또 남북 공동 문화유산 보전 사업을 확대 강화하고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최고 지도자로 등장한 지 만 4년이 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4년간 도발과 대화의 사이를 수시로 오가며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교류와 소통으로 진정한 협력, 또 통일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